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0일 총선까지 딱 40일 남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신발끈 다시 동이어 맬 준비 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앞으로 40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말씀 나눌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키워드 몇 가지 제가 생각한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의 경제를 거들내고 민생을 파탄시킨 그 내용,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 승리했을 때 어떻게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내용,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공영훈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동네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지리산에 있는 산골 동네입니다. 저는 여러분 경남 산청 들어보셨습니까? 산청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아버지가 90살 때까지 논 5마지기 가지고 평생 농사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한 일이 뭐냐? 소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소를 누가 키웠냐? 제가 키웠습니다. 여기 소 보이시죠? 이런 소를 제가 6살 때부터 집에서 소 키우기 담당으로 매일 소를 몰고 나가서 풀어서 먹이고 해질 때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묻고 그 다음에 풀 베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앞으로 소 키우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지리산 산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진주 인근 진주에 진학을 했습니다. 도시 구경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장면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는 토요일도 오전 수업이 있었거든요. 오전 수업 마치고 시외버스 타고 산청 산골로 가서 농사 일을 돕고 일요일 날 오후에 쌀 포대 하나 짊어지고 진주로 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연식이 비슷한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죠. 네. 이제 대학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합격을 해서 졸업한 뒤에 취직을 해야겠는데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게 베를린 장벽 붕괴되는 사진입니다. 제가 졸업해서 취직을 고민할 때 세상이 이렇게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빨리 급변해서 세계를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신문사 기자 시험을 봐서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신문사 다니는 동안에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잠깐 나갔는데 현대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2005년부터 현대차에 근무를 했습니다. 2005년부터 18년간 임원으로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현대차 18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현대차는 국내 작은 회사에서 글로벌 5위 기업으로 또 글로벌 3위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기차, 친환경 미래차 분야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혁신을 거듭한 회사로 발전한 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지사 할 때 같이 업무 협약도 하고 지금 분당에 출마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하고 국회 내에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하고
우리 이해찬 대표, 당 대표님이 방문하였을 때 기술 소개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요 다 사진들이 제가 그 해외에 나가서 회의한 사진들인데 맨 왼쪽이 이게 백악관에 방문해서 백악관 보좌진하고 장관들하고 같이 협상을 했던 그 사진이고요. 요 두 번째 사진에 한가운데 머리 허연 분이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인도 총리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제가 한인도 경협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호스트를 해서 같이 행사한 장면이고요.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저 중앙에 하얀 티 입은 사람이 지금 미국 정부의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장관급인데 저 사람이 통상 압력을 가하는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통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협상을 했고요. 요 밑에 첫 번째 사진 요 한가운데 보이는 할아버지가 트럼프 정부 때 상무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 한국 자동차 못 살게 버렸거든요. 그때 찾아가서 협상해서 돌파구를 뚫고 했던 그 사진이고요. 그 밑에 가운데 핑크색 저분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입니다. 저분하고 같이 협상하고 사진 찍은 사진이고 맨 오른쪽 저 가운데 저분이 요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죠. 그 바이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해서 그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해서 한국의 통상 압력을 강하게 가해서 우리의 수출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 그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다니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대국의 통상 위협들, 지정학 위기, 공급망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그들과 협상하고 협의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된 것, 그럼 민주당이 저를 영입한 것도 앞으로 경제 부분에서 돌파구를 뚫고 글로벌 전략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를 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4%입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여러분 IMF나 코로나 위기 같이 아주 큰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을 빼고 평상시 기준으로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몇 년 만이라고요? 70년.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여기에 1.4라는 수치 안에 우리 직장인들, 서민들 눈물이 같이 녹아있는 수치입니다. 직장인들 임금 인상률 확 떨어지고 성과가 떨어지고 자영업자 너무 힘들고 이런 수치들이 다 녹아있는 이 숫자입니다. 그게 70년 만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6.25 전쟁 이후 최저치에 이런 상황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에 괜히 먼저 시비 걸고 싸움 걸어가지고 중국 반발 사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 잃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온 뒤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개월간 연속 적자, 역대급 수치입니다.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 1.4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1인당 GDP요. 윤 정부가 정권 잡기 전까지 민주당이 잡았던 그 마지막 해 35,000달러였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33,000달러다. 33,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 정부의 실적입니다. 세수 차질 56조 생겼습니다. 밑에 이 곡간 보이죠? 곡간에 쌀이 다 떨어져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전국에 대통령하고 장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선거 앞두니까 계속 퍼주겠다고 합니다. 곡간이 이렇게 다 비었는데
저거 다 해주려고 지금까지 약속한 것만 다 해준다고 해도 900조가 든다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밑에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는 거 보이죠? 나라 운영을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민주당이 총선에 이겼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두 번째 키워드 3+3입니다. 1.4%의 2배가 넘는 3% 성장, 앞으로 계속 연평균 성장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어떻게? 세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알맹이가 다른 3%를 만들겠다. 3%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 3+3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냐? 강한 것을 더 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대 산업이 있습니다. 요새 잘하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있죠. 반도체도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데 비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의 시장이 메모리보다 3배 더 큽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게 5배 더 커집니다. 이쪽으로 확 넓혀야 됩니다. 배터리, 지금 배터리보다요,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 시장이 더 커집니다. 그쪽으로 혁신해가지고 더 나가야 됩니다. 또 전통 제조업 강한 거 5개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도 있고요. 여기에 혁신의 옷을 입혀서, 예를 들면 자동차도 옛날 자동차가 아니죠. 모양은 같지만 아래가 완전히 다르죠. 혁신의 옷을 입혀서 완전히 세계를 리드하는 업종으로 바꿔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강한 것을 더 강하게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 정말 많이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혁신의 옷을 입혀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곳, 가치 있는 일을 더 하고 수 있는 곳, 이런 쪽으로 만드는 거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 지금 전 세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기술이 매일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기술이 지금 진행 중인, 완전히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 60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개, 15개라도 승산이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미래 산업을 만들어내고 신산업을 육성을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알맹이를 새롭게 가득 채워서 3% 성장하는 것. 이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3%입니다. (3%가) 연평균 계속 3% 성장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첫째, 소득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 1인당 소득,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1인당 소득이 옆나라 일본보다 몇 년 내로 높아집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좀 좋아지시죠? 네! 두 번째,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자식들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시는 거 걱정 많으시죠? 네! 우리가 민주당이 3% 질적으로 높은 3% 하면 여러분 자식 일자리 훨씬 더 좋은 일자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더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노인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월 10일 3%, 1.4% 정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1.4% 윤석열 정부, 3% 민주당 희망.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40일 동안 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주당이 소를 더 튼튼하게 키우는데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를 키우는데 제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